오늘은 제가 모교에 기증한 도서 딕브루너 그림책 중 미피가 태어났어요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건데요. 네. 미피가 태어났어요. 부지런한 뽀삐, 오케스트라, 미피와 자전거. 이 총 넷을 이렇게 한 번에 일단 읽어줄까 할 생각이긴 한데요. 모교에 이미 기증하기 전에 미리 찍어둔 거라서 여유롭게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미피가 태어났어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피가 태어났어요. 어느 작은 집에 사이좋은 토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빨간 창문이 있는 그 집에는 넓은 뜰이 있었답니다. 꽃을 좋아하는 토끼 아저씨는 뜰에 장미랑 튤립이랑 해바라기를 가꾸었어요. 매일매일 풀을 뽑고 꽃들에게 물을 주었지요. 토끼 아주머니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매일매일 시장에도 갔답니다. 토끼 아주머니는 상추와 당근, 완두콩과 양배추를 샀어요. 하지만 특별한 파티가 있는 날은 맛있는 배를 사기도 했어요. 빨리 아기가 생겼으면 토끼 아주머니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난 아기에게 예쁜 옷을 만들어주고 아빠는 유모차를 만들어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토끼 아주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엔 아기 천사가 와 있지 뭐예요. 아주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곧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아기 천사는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얼마 뒤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얀 얼굴에 쫑긋한 귀를 가진 귀여운 아기였어요. 토끼 부부는 아기에게 미피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아빠 닭, 엄마 닭과 병아리들, 그리고 얼룩소도 미피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 송아지보다는 안 귀엽네 뭐. 얼룩소가 말했어요. 미피하고 놀아도 돼요?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들이 물었죠. 아니, 지금은 안 돼요. 미피는 아기라서 잠을 많이 자야 하거든. 토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 닭, 엄마 닭과 병아리들, 얼룩소는 미피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토끼 아주머니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답니다. 미피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부지런한 뽀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뽀삐. 뽀삐는 작고 통통한 돼지예요. 동그란 얼굴에 눈도 동글, 코도 동글, 모두 작고 동그랗지요. 뽀삐는 초록색 지붕이 예쁜 빨간 집에서 살고 있어요. 창가엔 노란 꽃이 피었어요. 뽀삐는 매일매일 꽃들에게 물을 준답니다. 오늘 아침 뽀삐는 일찍 일어나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맑은 하늘엔 햇님이 방긋방긋. 뽀삐는 아침부터 바쁘답니다. 오늘은 봄맞이 대청소 날이거든요. 먼저 뽀삐가 제일 좋아하는 마루 청소부터 구석구석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란 빗자루로 쓱싹쓱싹쓱싹. 다음은 걸레질, 식탁이랑 의자, 책꽂이랑 창문을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았어요. 물론 커다란 찬장도 잊지 않고 닦았지요. 이건 뽀삐가 제일 좋아하는 꽃 그림이에요. 잘 닦았더니 그림 속의 꽃이 창가에 있는 진짜 꽃만큼 예뻐 보였어요. 걸레가 새까매졌네. 깨끗하게 빨아야겠다. 뽀삐는 보글보글 비누를 풀었어요. 그러자 코가 간질간질간질. 휴, 이제 다 했다. 깨끗하게 빤 걸레를 빨랫줄에 널고 나서 뽀삐가 말했어요. 정말 바쁜 하루였어. 꼬르륵 꼬르륵 뽀삐는 배가 고팠어요. 뜰에는 뽀삐가 심어놓은 감자랑 사과, 양배추랑 당근이 있답니다. 무얼 먹을까? 그래, 맞아. 뽀삐는 어제 뽑아놓은 먹음직스런 당근이 생각났어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뽀삐는 당근을 맛있게 요리해서 냠냠냠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다 먹은 뒤에는 접시랑 포크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런 다음 제일 푹신한 의자에 앉았어요.
집 많이 깨끗하니까 정말 기분 좋은데? 맛있는 당근도 배부르게 먹고. 아, 졸려. 이제 그만 자야지. 이번에는 오케스트라를 읽어드리겠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작은 이모님이 더빙에 잠깐 참여해 주셨는데, 이모님이 녹음한 음성을 사용해서 더빙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 우리 학교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함께 모여 연주하면 정말 멋지답니다. 나는 플룻을 불어요. 플룻은 가늘고 기다란 은빛 악기예요. 캐디는 리코더를 불지요. 리코더는 나무로 만든 피리처럼 생긴 악기랍니다. 벤은 트럼펫을 맡았어요. 볼을 있는 대로 부풀려 열심히 불어보지만 꼭 코끼리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 나네요. 바이올린을 켜는 친구는 엘리자베스. 활이 4개의 줄 위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어요. 셀리는 첼로를 연주해요. 첼로는 커다란 악기라서 앉아서 연주합니다. 피터는 더블 베이스를 맡았어요. 이 악기는 아주 커요. 보세요. 피터보다도 더 크죠? 페니는 피아노를 쳐요. 손가락으로는 건반을 두드리고 한쪽 발로는 페달을 밟아요. 제리는 기타를 칩니다. 기타는 6개의 줄을 튀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메리는 하프를 연주해요. 많은 줄을 가진 하프는 즐거운 소리도 슬픈 소리도 낼 수 있어요. 샘은 드럼을 맡았어요. 두 손에 채를 들고 열심히 붓과 심벌즈를 두드리고 있어요. 텀티텀티텀. 데이빗은 멋진 지휘자랍니다. 지휘봉으로 우리들에게 언제 연주를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지요. 우리 오케스트라는 모두 11명이에요. 여럿이 마음을 모아 연주하는 일은 힘들어도 정말 재미있답니다. 이번에는 미피와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모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미피와 자전거. 미피는 지금 턱을 괴고 앉아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내가 좀 더 크면 아빠한테 자전거를 사달래야지. 그러면 혼자서도 앨리스 아줌마네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자전거를 타고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들판을 달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미피는 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연못을 지나갈 때는 배고픈 오리들에게 빵을 줘야지. 오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빵을 다 먹어 치울 거야. 공원을 지나갈 때면 나무 사이로 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돼.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땐 페달을 힘껏 밟아야지. 내가 좀 더 크면 힘도 세질 테니까 문제 없을 거야. 앨리스 아줌마네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어. 지붕은 파랗고 문은 빨간색이야. 난 앨리스 아줌마가 참 좋아. 갈 때마다 맛있는 과자를 구워주시거든. 돌아갈 때는 내리막길이니까 아주 쉬울 거야. 언덕 아래까지 싱싱 바람처럼 달려야지.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지만 조심해야지. 과당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 내 자전거도 망가질 테고. 공원을 지나갈 때도 나무에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달려야지. 그런데 검은 구름이 나타나면 꼭 비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난 흠뻑 젖겠지? 하지만 뭐 어때? 집에 돌아오면 자전거를 잘 말려서 반짝반짝 윤이 날 때까지 닦아야지. 하지만 여태껏 한 이야기는 모두 미피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이었어요. 아무튼 빨리 커야 해. 그래야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시간이 빨리빨리 갔으면